세라쌤 TV.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무슨 얘기부터 할 거게? 지난 시간에 타자 연습을 좀 해서 타자 수가 300타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써준 친구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조금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짜잔 마이크를 써서 얼마나 소리가 더 깔끔하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면서 감안을 좀 해주세요. 환경이 되게 열악해. 그러면 지난 시간 수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배웠죠? 중독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오래 사용하면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사용하면 중독, 게임 중독은 게임을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오래 사용하면 중독, 이렇게 알아봤어요.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랑 게임 중독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우리 첫 번째 했던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에서는 고위험군이 4명 나왔고요. 잠재적 위험군은 21명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에서는 고위험군이 무려 32명, 그리고 잠재적 위험군은 122명이나 나왔어요. 게임 중독은 5명이라고 테스트 결과 나왔다고 친구들이 답변해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고위험군 또는 잠재적 위험군 또는 게임 중독 상태에 놓여 있다. 이 테스트를 하면서 친구들이 어떤 걸 느꼈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에서 잠재적 위험군이라고 나와서 조금 당황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잘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더 계획적으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잠재적 위험이라니 자제해야겠다. 제가 생각보다 휴대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놀랐어요. 앞으로 조금 줄여보도록 노력할 거예요. 평소 핸드폰 사용량이 많다는 건 알았지만 정작 줄이거나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확인하게 되어서 다행이고 사용량을 줄여야지. 제가 요즘 폰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 설문을 하고 나서 중독이라고 나와서 정말 놀랐고 학원에서도 수업 안 듣고 폰하고 있고 폰업당해도 컴퓨터로 페이스북으로 친구들이랑 연락 계속해서 전부터 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핸드폰 사용 시간 줄이는 거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유유, 스마트폰으로 할 것도 없는데 계속 하고 싶어지고 이 물건 때문에 해야 할 공부도 안 하는 나 자신이 너무 잃고 속상하다. 매번 공부해야지, 폰 안 해야지 이러면서 손에 들고 있는 건 연필도 아닌 핸드폰이고 시험 기간에 학원 갔다 오면 10시고 오자마자 바로 공부하다가 새벽 2시쯤 자는데 스트레스도 풀 겸 폰 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잠깐 폰을 봤던 게 여태까지 키 안 클 땐 내 큰일이다. 폰 사용 시간 줄이는 앱, 안 하면 보상 주는 앱, 잠금 앱 다 해봤는데 그거 다 삭제하면 끝이니까 유유, 효과가 별로. 내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현타가 왔던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스마트폰 중독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한국정보화보호진흥원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 줄이는 팁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알람을 맞춰 스마트폰을 하는 정해진 시간과 양 지키기. 두 번째, 다른 활동을 해서 관심을 돌리기. 다른 활동에는 요리나 조립, 그림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계획한 시간 이외에는 스마트폰을 안 보이게 눈에서 멀리 두기. 다음은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숫자를 10초 정도 세면서 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보기. 이런 팁을 제공을 해줬는데 사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횟수나 시간이나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너무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사용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들이 내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거 위주로 먼저 한번 해보면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줬던 질문들에 답변을 해줄게요. 선생님은 게임하시나요? 라고 물어본 친구 있었는데요. 선생님 지금은 게임을 안 하고요. 선생님 공부 제일 열심히 해야 됐을 때 그때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고3 때 게임했었고 임용고시 준비할 때도 게임을 엄청 했었어요. 만약 그날그날의 과제를 못하면 결과 처리가 되나요? 다음날에 하거나 들으면 안 되나요? 결과 처리 안 되면 안 할 건 아니고요. 만약에 실수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절대 놀려고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본 친구 있었고요. 선생님께서 올리신 영상을 다 보았는데도 학습 완료 처리가 되지를 않아서 4번을 보았는데도 학습 중이라고 뜨네요. 먼저 학습 완료 처리가 되지 않는 친구는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들어가서 학습 관리라는 데를 보면 이 학생이 몇 분 동안 수강을 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과제 제출 같은 경우에는 그날 하지 못했어도 다음 날이라도 꼭 해주면 선생님이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선생님 나이 물어본 친구 있었는데 실례지만 나이 물어봐도 될까요? 오늘 배울 개인정보 단원에서 나이는 개인정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선생님 몇 살 같아 보이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담임을 맡고 계신지 궁금해요. 만약 담임이시면 몇 학년 몇 반인지 알려주세요. 선생님은 올해 담임을 맡지 않고 있어요. 수업 소감은 코딩을 배우지 않아서 슬프네요. 정보 교과서에 보면 코딩이 맨 마지막 단원이랑 세 번째 단원에 나와 있어요. 코딩이 안 나오는 1단원이랑 2단원도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1단원, 2단원 먼저 1학기에 하고 등교 계약을 하면 컴퓨터실에서 여러분 코딩만 질리도록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맨날 쉬어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친구 있었는데, 아니에요. 맨날 안 쉴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유튜버 중에 악어라고 있는데, 네, 수닝이라는 유튜버가 저랑 닮았다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또, 쌤 펭귄 닮았다고 한 친구 있었는데, 둘이 현피 떠서 결론 한번 내어보세요. 그리고 영상 합쳐주세요 라고 말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데 마음은 들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영상 여러 개 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영상들 보면 선생님이 직접 만든 영상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영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합쳐가지고 올리거나 이러면 저작권 문제에 저촉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선생님이 어쩔 수 없고, 선생님이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잘 조율해가지고 적당한 선을 찾도록 노력해 볼게요. 하트가 자판에 없어서 직접 썼다고 했는데 하트 쓰는 법 알려줄게요. 한글 미음 있죠?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할 때 미음을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하트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접 떠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선생님이 주접을 좋아한다고. 에이, 노력이 가상하니까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근데 쌤, 선생님한테 벽이 느껴져요. 벽. 쌤 수업 너무 재밌어서 시속 1863km로 달리다가 공중제비 돌았더니 해왕성이지 뭐예요. 집에 어떻게 갈지 너무 막막했는데 쌤 수업 다시 듣고 높이 뛰기 하니까 제 방 침 빼더라고요. 쌤 덕분에 일교 최초로 해왕성도 가보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쌤 빨리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다음 주접. 선생님이 주접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써봐요. 영상 볼 때마다 쌤 너무 귀여우셔서 이마를 탁 치니 거북목이 나왔어요. 거북목 다시 집어넣으세요. 거북목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서 선생님 수업은 C급이에요. 문화재 등록이 C급. 맞다. 그리고 아까 쌤 영상 보다가 너무 귀여우셔서 벽 한 번 쳤는데 부서져서 옆집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왔어요. 쌤 사랑해요. 선생님 진짜 제가 정보쌤 수업 썼으면 접어 했는데 지구가 접혀가지고 아까 편의점 갔다 오다가 키즈 봤잖아요 라고 써줘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이 주셨던 거 너무 웃겨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선생님 SNS 스토리에 올렸거든요. 여러분 이름은 안 나오게 그냥 내용만 나오게 해서 올렸는데 선생님 친구들 반응이 너무 여러분 너무 귀엽다고 막 이렇게 해주고 저 같대요. 선생님 따라 배우나. 여러분 저는 주접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게 선생님 닮아보세요. 너네 왜 이렇게 주접 잘 떠냐고, 요새 애들 감성이냐고. 여러분을 제가 잘못 난 것 같죠? 여러분,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감 쓰라는 거는 생기부 쓸 때 참고해서 써주려고 할 건데,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맨날 주접만 떨면 선생님 뭐 정보 수업을 너무 열정적으로 들은 나머지 벽을 쳐서 벽에 뚫려서 옆집 사람이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이렇게 생기부에 써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주접을 떨면 선생님도 수업 준비하면서 되게 즐겁긴 하거든요. 여러분 맨날 주접만 떨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생기부에 써줄 말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실속은 조금씩 차리면서 수업을 하는 걸로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학습 목표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개인정보는 첫 번째 살아있는, 두 번째 개인에 관한, 세 번째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개인정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인 살아있는에 대해서 그럼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설리가 자살했었을 때 설리 사망 보고서를 유출했던 소방공무원이 있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떴던 적이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라는 판결이었거든요. 그리고 해당 정보로만은 개인을 못 알아보더라도 다른 정보랑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보 선생님 되게 많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박세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름이 박세라면서 직업이 정보 선생님인 사람은 선생님이잖아요. 직업이라는 정보랑 이름이라는 정보가 합쳐져서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러면 이것도 개인정보기 때문에 직업도 개인정보고 이름도 개인정보고 이렇게 다른 정보랑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는 한 사람당 하나씩 다 다르게 부여가 되죠. 이런 것처럼 이 정보 한 가지만으로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고유식별 정보라고 해요. 그리고 민간 정보는 무엇이냐? 사람의 신념, 사상,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 사실 이런 정보들은 사람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해서요. 민간 정보,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간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도 모르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수집, 이용되거나 제3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제공이 되어서 피해를 입는 것을 개인정보 침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스팸 문자나 스팸 전화가 같은 광고를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받을 수가 있고요. 명의가 도용되거나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에도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경로가 있어요. 요즘 엠번방 사건이 되게 핫하잖아요. 엠번방에서 어떤 한 공익요원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서 박사한테 넘겨줬던 그런 불법 행위가 있었죠. 또 개인정보 매매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중국 타오바오에서 한국인 개인정보를 이렇게 팔았던 사건도 있었고요. 홈페이지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반편성 됐을 때 그 반편성한 내역들을 그냥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었는데 요즘에는 개인정보 침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름 중에 일부분을 별표로 가리고 올리고 있죠. 허술한 관리, 방치.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이 있어가지고 상담센터에 가서 내 고민들을 막 비밀들을 다 털어놨어. 근데 상담사가 그 상담 기록을 가지고 집에 가다가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필 또 내 상담 기록을 나랑 싸운 친구가 주워가지고 그걸 봤어. 이런 거는 상담사가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봐봤고요. 나머지 영상들 보면서 학습활동지도 채우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